자, 우리 금양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금양이 일단 한 고비를 좀 넘긴 건지 하루 거래 정지가 발생하고 나서 이틀 동안 어쨌든 양봉으로 거래 정지가 있었던 가격까지 빠르게 또 반등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놓고 봤을 때 요만큼의 시세만 가지고서 이런니 저런니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라는 생각도 좀 들긴 합니다. 자, 어쨌든 저 개인적으로는 금양이라는 종목을 계속 모니터링을 많이 해오던 종목이기는 해요. 왜냐면 시장에서 워낙에 핫한 종목이기도 했고 또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 사실 시가총액이 이제 커질 대로 커졌기 때문에 2조 2천억입니다. 이렇게 빠져도 2조 2천억이기 때문에 이렇게 적지 않은 시가총액, 그리고 또 특정인을 통해서 굉장히 브랜딩이 된 종목이고, 또 2차전지라는 붐이 한참 불었을 때 시장의 트렌드에 맞는 종목이기도 했었기 때문에, 물론 지금 결과론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많이 흐트러지고 배신감을 느낄 수는 있겠지만 사실 한참 내용이 좋았을 때를 생각하면은 충분히 미래가치를 보고 매수할 만한 종목이고, 또 그렇게 좋은 스토리를 가진 종목이었던 거는 맞아요. 과거형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그렇다라는 게 아니고. 자, 그래서 어쨌든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악재거리들이 있고 사업에 있어서 뭔가 진전이 계속 안 되고 있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발목을 잡게 되면서 어찌됐건 매출과 이익을 내지 못하는 상황이고, 주가는 계속해서 하방으로 곤두박질 쳐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어쨌든 중요한 건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금양의 최대 마지 노선을 한 4만 원 정도까지만 보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대응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사실은 좀 들었습니다. 자, 근데 이제 이런저런 내용들과 악재거리가 있다라고 해도 일단 회사 측에서는 계속 자기들의 긍정적인 어떤 시나리오와 내용들을 변명을 대고 있잖아요. 물론 공장도 짓고는 있죠. 근데 이제 공사 대금도 납입을 못하고 있고, 또 그마저도 돈 달라고 증자한다라고 하고 있고, 근데 그 증자도 또 대표도 참여한다라고 또 브랜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이 주식시장 안에서 마케팅을 하고 브랜딩하는 방법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장에서 자꾸 주주들을 꼬시는 방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거고, 그거를 박모 작가님을 통해서 경험을 해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아니까 주주들이 자꾸 약 올리는 거야. 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릴 거냐. 일단 주가는 주가인데 지금부터 어쨌든 4만원대로 다시 또 안착을 해서 뻗어가줄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여러분들 하실 거 아니에요. 자,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4만원대를 다시 탈환을 했다라고 해도 얘가 뭐 7만원 8만원까지 뻗어갈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려면 준비하고 있었던 사업에 대한 뭔가 임팩트 있는 가시성을 보여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주주들이 얘네 이만큼의 사업을 할 것 같아 라고 해서 이걸 보면서 배팅을 했는데, 이게 지금 현실화가 되고 있지 않잖아요. 현실화 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죄송하지만 금양 주가 못 갑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그게 이런 식으로 거짓말처럼 뭔가 시장에 자꾸 노출이 되고 안 좋은 소식처럼 주주들을 배신하는 듯한 뉘앙스의 퍼포먼스가 최근처럼 이렇게 나와버리면은 이거는 주가가 더 빠질 수는 있겠죠. 근데 어쨌든 최근까지 나왔던 여러 악재거리들이 다 반영이 됐다라고는 보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로 더 악재가 나오느냐, 더 배신 때리느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좋은 소식이 나타나면서 다시 새로운 기대감을 만들어 주느냐, 이제 그걸 따져봐야 되는 상황인 거죠. 뭐 최근에 있었던 불성실 공시 같은 걸로 당장의 상장 폐지가 간다거나 그러진 않아요, 여러분들. 그리고 상장 폐지라는 거는 반드시 심사라는 걸 거칩니다. 상폐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무조건 이런 내용 때문에 상장 폐지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자, 기본적으로 주식이라는 건 여러분들 이렇게 상승을 보일 때도 계단식 상승을 보이죠. 그리고 항상 여러 가지 스토리를 만들면서 좋은 게 더 좋고 또 좋은 게 더 좋고 새로운 사람들이 관심 갖고 시장에 뛰어들고 이러면서 계단식 상승을 만들어 오는 거거든요. 근데 하락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계단식 하락을 보입니다. 그러니까는 안 좋은 게 또 안 좋은 걸 물고 오고 악재가 연속적으로 발생하면 계단식 하락을 피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주식이라는 거는 우리 대출 받는 것처럼 굉장히 믿음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대출을 우리가 여신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줄 여자에 믿을 신자인 것처럼 투자라는 것도 결국에 돈이 들어갑니다. 돈. 그쵸? 이 돈을 들여서 하는 플레이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오를 때는 그 사업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믿고 배팅을 하는 거고, 내릴 때는 안 좋은 것 때문에 불신 때문에 이제 투자금을 회수하는 거고, 그러면서 만들어지는 게 뭐예요? 추세라는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시세에 추세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국민 주식이라고 이야기하는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카카오도 전체적인 주가를 한번 보시면 이 주봉 기준이거든요. 고점 찍고 크게 빠질 때, 이때 당시에는 미국 중심으로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의 독점 규제 관련된 이슈 때문에 급락이 나왔었어요. 그때서부터 고점을 찍고 금리를 인상하겠다는 압박 때문에 이제 미리 또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했고, 그 뒤에 실제로 금리 인상했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주가 빠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때 당시에는 미국이 기준금리를 한 3% 정도까지 올릴 것 같다, 커봐야 4%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 뒤에 주가가 한 단계 더 빠진 이유는 이때는 실제로 막 5에서 6%까지 올릴 거야 라는 내용 때문에 빠졌어요. 그리고 이제 실적도 안 받쳐주고 매크로도 안 받쳐주고 하면서 주가 계속 빠졌죠. 그 뒤에는 이제 모멘텀이 없어서 오를 만한 명분이 없고 매수할 이유가 없어서 또 빠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각각의 이슈나 원인들이 다 존재하죠.
이게 바로 추세라는 거고 이게 바로 주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심플하게 생각해 보세요. 카카오라는 종목 대부분의 분들이 그래요. 내 핸드폰에서 카카오톡을 삭제하는 일이 있지 않는 한 카카오는 망하지 않을 거야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주식은 그게 아니잖아요. 금양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얘네들이 아무리 좋은 사업을 하고 있고 미래 비전이 좋다라고 해도 그거는 일단 현재까지는 스토리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현실적으로 뭔가 숫자로서 실적으로서 보여줘야 된다라는 건데 그러한 진척 하나 없이 오히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뭐 쥐뿔도 안 되는 수준의 그런 매출 전망이라든지 등등 이런 것들 때문에 계속 발목이 잡히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서 조금 더 깊게 한번 들어가 보면 최근 금양의 불성실 공시 내용이 일단은 몽골 이슈이긴 한데 근데 이것도 솔직히 좀 민감하지만 개인적인 생각 하나만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이 몽골 이쪽에 금양이 투자한 요 지역이 있잖아요. 지분을 한 21% 정도 배팅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이쪽 지역 특성상 리튬을 캐내도 기차로밖에 운송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합니다. 비행기나 배 이런 게 안 되고 무조건 기차로 운송을 해야 된대요. 근데 이게 중국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지역 특성상 중국을 지나서 뭐 그 다음에 배에 실든 뭘 하든 해야 되는데 이거를 지나가는 것에 있어서 중국이 승인을 안 해준대요. 중국도 지금 리튬 확보에 진심인 국가인데 그러니까는 몽골에서 캐낸다고 해도 이거를 가져오는 것 자체가 사용하기 위해서 땡겨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아무튼 금양은 최근 회사의 관계자 인터뷰에 따르면 제가 그 영상을 직접 봤는데 거기서도 수직 계열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배터리를 생산하기 위해서 필요한 광물, 즉 업스트림부터 미들스트림, 다운스트림까지 모두 다 수직 계열화를 이루어서 우리는 경쟁력 있는 배터리를 생산할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여기다 투자한 거 알겠거든? 근데 가져올 방법도 없고 사용을 하더라도 일단 추후에 IRA 같은 거 어떻게 할 거야? 지금 배터리를 생산하는 기업들에게 가장 중요한 거는 미국 시장을 뚫는 거, 그 다음에 미국 중심으로 보조금을 받는 거. 이 IRA 수령 금액만 LG 엔솔이 분기당 수천억씩 받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AMPC라고 이야기를 하죠. AMPC를 받는 것도 능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스토리상으로는 너무 좋거든요. 근데 현실화가 되지 않으면 하나 만화인 사업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부랴부랴 생산을 하더라도 마진 같은 경우에도 IRA 혜택 못 받으면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확실히 차별화가 될 것이고 이 배터리 사업이라는 게 마진이 10%도 안 남는 사업이에요. 중국 기업들이 그나마 이렇게 수직 계열화라든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업스트림을 조달받고 수직 계열화를 빵빵하게 이루고 있는 것들 때문에 뭐 CATL이라든가 BYD 같은 애들이 그래도 한참 호황일 때 10% 중후반의 이익을 냈지만 우리나라 기업들 지금 10% 이익 절대 못 내요. 이 10%도 안 되는 마진먹기 장사를 하는 건데 이거를 조금 늘려보겠다고 리튬 수직 계열화를 공략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막혀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냐고. 그냥 그 사업할 돈으로 미국채 사놓는 게 훨씬 낫다니까요. 아무튼 몽골에서 리튬을 채굴하는 회사에 말씀드렸다시피 지분 20% 언저리 이렇게 투자를 했는데 얘네가 원래 텅스텐을 채굴하는 놈들인데 하다못해 리튬은 둘째 치더라도 그 몽골 기업이 텅스텐이라도 매출이 나오면 그 매출과 이익에 대한 지분 20%라도 계산을 해서 연결 이익으로라도 금양이 실적을 내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그것도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얼마 낼 것 같다라고 발표를 했는데 실제로 그게 영업이 안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바라고 있는 리튬은커녕 텅스텐도 채굴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죠. 이러니까는 예상 매출도 당연히 약속을 못 지키고 시행도 못하고 있는 중인 거죠. 그러면서 이런저런 추가 악재들이 나오다가 이 발표 일주일 전에 사장이라는 인간은 장내 매도로 다 털고 나갔고요. 그래 뭐 여기까지는 그렇다고 쳐요. 근데 최근에도 배터리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자, 그러면 배터리 이야기를 한번 넘어가 보자고요. 자, 기본적으로 금양이 취급하고 있는 게 2170하고 또 뭐가 있습니까? 4695 요거 두 개를 지금 내놓고 있잖아요. 뭐 이름을 다 들어보셔서 아시겠지만 SM랩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비상장 기업이에요. 양극재 생산하는 신생회사인데 이제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양극재 공장들은 다결정 양극재예요. 근데 얘는 단결정입니다. 이 단결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핵심 소재들 중에 하나가 빠져있는 뭐 그런 소재라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뭐 가격적인 메리트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글쎄요 그 데이터는 뭐 각자 확인을 좀 해보시고 아무튼 금양이 이 SM랩의 지분을 보유를 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상장이 되면 금양도 그만큼의 지분 가치를 통해서 어느 정도의 또 현금이 생기니 뭐니 이런 이야기가 23년 초부터 계속 있었어요. 근데 SM랩 어떻게 됐어요? 상장 불발났죠? 나중에 다시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불발났습니다. 그쵸? 자, 지금 말씀드린 대로 SM랩 관련된 거 일단 이슈 하나 소멸됐죠? SM랩이라고 이렇게 해놓을게요. 얘는 어쨌든 이제 나가리 됐습니다. 그 다음에 2170 배터리는 뭡니까 여러분들? 전기차용이 아니에요. 대부분 뭐 전동 자전거라든지 공구라든지 전동 오토바이 이런 것들에 들어가요. 사이즈가 좀 작은 겁니다. 전기차용이 아니에요. 어쨌든 이걸 가지고서 나노테크 쪽으로 2.3조 정도 공급 계약을 맺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야 그래도 얘네가 뭔가 돈을 벌긴 버는구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나노테크라는 기업이 그래핀 기술을 가지고서 2170 배터리를 만드는 놈인데 그래핀 배터리를 만드는데 필요한 것들에 대한 오더를 이제 금양 쪽으로 넣은 거예요. 근데 이게 지금 금양한테 의미 있는 실적으로 찍히냐고 안 찍히죠.
자, 두 번째 이하나 70 2.3조에 대한 공급 계약, 이것도 지금 크게 의미가 없어요. 뭔가 반영되는 게 하나도 없어. 자, 그 다음에 다음 4695 배터리. 이 4695 배터리를 연구 개발했고 뭐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근데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 이거는 박순혁 작가도 본인이 직접 이야기한 건데, 배터리 사업은요, 전기차 모델을 하나 새로 이제 출시를 할 거면 몇 년 전? 3년 전에 배터리를 어떤 거 쓸 거다라는 게 정해진다라고 했죠.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뭐냐면, 배터리도 결국에 화학이잖아요. 화학기술이야. 전기차는 기계지만 배터리는 화학기술이거든요. 수십 년간의 업력을 갖고 있는 LG엔솔, 삼성 SDI 이런 애들도 지금 시장에 제대로 안착을 못하고 있는데, 이 금양이라는 기업이 배터리를 언제부터 시작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들? 2019년도에 신사업으로 이런 걸 해야겠다라고 결정을 했고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스타트를 끊었어요. 자, 그러면서 뭐 일부 4695 쪽으로 뭐 특허도 내고 뭐도 갖고 있지만, 그래 좋다 이거야. 꼭 무조건 10년 이상 걸려야 되는 건 아니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얘네들이 기술은 개발했지만 실제 시장에서 상용화한 데이터가 없고, 완성차 기업들도 굳이 얘네들의 배터리를 써가지고 리스크를 체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4695가 한 번 충전하면 일주일이 간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기존 배터리 대비해서 성능이 좋고 장점들이 사실 기존의 셀 기업들보다 높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4695고 나발이고 이제 또 전고체를 바라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얘도 지금 굳이 완성차 기업들이 리스크를 떠안아가면서 얘를 먼저 써봐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차피 메이저 기업들이 앞으로 개발해낼 그 차세대 배터리를 쓰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라는 거죠. 전기차 기업들 입장에서도, 완성차 기업 입장에서. 그리고 LG가 됐든 뭐 삼성이 됐든 중국 기업들도 마찬가지고 SK도 마찬가지고 얘네들도 기존에 거래하고 있는 애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거래처가 뭐야? 전 세계에 내놓으라는 완성차 기업들이에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새로운 제품이 나오면 이거 한번 써보세요 테스트를 맡길 수가 있고, 데이터를 빠르게 취합이 가능하고, 자금력도 있으니까 리스크가 커지면 바로바로 커버가 가능해요. 근데 금양은 지금 공장 짓는 돈도 없어가지고 유증해달라 그러잖아. 심지어 그 유상증자도 지금 대표가 자기 지분 팔아가지고 38,000원에 다시 유증 참여한다라고 꼼수 부리고 있잖아요. 왜 자꾸 금양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하는지 이제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금양이 4695 기술을 갖고 있고 상용화가 가능하다라고 해도 중요한 건 지금 주요 거래처가 없어요. 배터리는 그냥 기술만 개발했다라고 되는 게 아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됩니다. 데이터가 쌓여야 되고, 이 안전성이라는 게 실제 상용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입증이 돼야 돼요. 검증이 돼야 됩니다. 그게 안 되면 전기차 기업들은 얘네들 배터리를 쓸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메이저급 거래처가 없다라는 게 일단 가장 치명적인 부분인 거고, 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는 그만큼 자동차 기업들에게도 정말 민감한 부분이에요. 여러분들 최근 8월 1일에 있었던 청라 벤츠 사건 아시죠? 벤츠 화재 사건? 벤츠 화재 사건 한번 보세요. 물론 배터리 제조사를 속인 것도 있지만 어쨌든 불이 나서 벤츠는 그만큼 이미지가 많이 추락했잖아요. 그러면서 할인도 많이 했었고, 그 전기차 모델 똥값 됐었고, 중고시장에서도 괜히 그것 때문에 잠깐 벤츠 전 모델 할인도 컸었어요. 그래서 저도 그때 가서 계약했거든요. 전 오히려 땡큐죠. 새로 나온 차 저도 하나 계약해가지고 다음 달에 이제 차 나온다고 좀 기다리고 있긴 한데, 저도 벤츠 저가매수 했습니다. 이런 것처럼 불이 한번 나면 이거 리스크 굉장히 커요. 그러니까는 단순히 기술 개발했다라는 문제만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근데 지금 공장도 못 짓고 있는 기업이다. 근데 그러면서 하겠다라고 했던 그 사업마저도 디테일이 굉장히 떨어지고, 메이저 고객사들도 없고, 그 유증 참여하는 것도 애매하고 이상하게 참여를 하고, 사장이란 양반은 불성실 공시가 뜨기 전에 일주일 전에 주식 다 팔아치워버리고, 그러니까 이런 기업에 무슨 뭘 믿고 투자를 하겠냐라는 거죠. 그리고 중요한 거, 박순혁 작가 산다며 안 샀잖아요. 본인이 그렇게 좋은 기업이라며 안 샀잖아요. 물론 상관없어요. 그분이 사든 말든 그런 건 의미가 없고, 좋다라고 해도 무조건 그분이 사야 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정말 많은 분들이 이분을 보면서 금양이라는 주식을 좀 좋게 보신 분들이 많으신데, 저는 솔직히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박순혁 작가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근데 회사가 브랜딩을 정말 잘했다. 근데 그 브랜딩의 결과가 속을 까보니 지금 아무것도 없다. 공장은 짓고 있기 때문에 너 공장 한번 가봐라 라고 저한테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공장을 가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공장만 짓는다고 돈을 다 법니까? 그게 아니라니까요. 실태가 있더라도 중요한 건 우리가 투자한 돈을 회수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서 돈을 벌어와야 될 거 아니냐고. 돈을 못 벌고 있잖아. 그리고 벌 수 없는 구조로 가고 있잖아. 이게 전부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왜 금양 영상마다 이렇게 언성을 높여서 브리핑을 드리냐면은, 많은 분들이 이 환상에서 깨어나오지를 못해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건 정말 많은 유튜브 타 방송들이 그냥 여전히 희망만 줘요. 전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상장된 2,400여 개의 종목 중에서 정말 좋은 종목들이 많고, 그 종목들로 수익을 많이 낼 수 있어요. 근데 특정 종목과 너무 지나친 사랑에 빠져서, 혹은 이런 종목들에 물리다 보니까 손을 쓸 수 없는 지경이 돼서 내가 자꾸 그냥 묻혀있고 묵혀두거든요.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시간은, 여러분들이 기다렸던 시간과 앞으로도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시간 동안에 지금도 좋은 종목들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은 누가 보상해 줄 건데? 본전이라도 뽑으면 다행인데 마이너스 70% 80% 돼서 평생 본전 못 뽑으면 어떻게 할 건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60% 손실 나서 나머지 50% 남거나 40% 남았어요. 여러분들의 투자금이
이거 가지고 100%, 200% 수익 내면 복구돼요 안 돼요? 되잖아. 근데 여러분들은 손절하고 옮겨 타는 걸 지금 무섭고 못하니까 그러는 건데, 극단적으로 쉽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한 3억 투자했어. 반토막 났어. 마이너스 50%야. 얼마 남았어요? 1억 5천 남았습니다. 이 1억 5천 남은 돈으로 A라는 종목을 샀어요. 200% 정도의 수익이 났어. 얼마 돼요? 본전 뽑고도 수익을 더 챙기죠. 그러니까 이렇게 갈아타면 돼요. 중간에 3억이었던 게 반토막 나서 1억 5천밖에 안 남아가지고 내가 1억 5천을 잃었어라는 그 실패한 어떤 트라우마 때문에 다른 행동을 못 취하시는데, 그게 아니라고요. 오히려 옮겨 타서 빨리 새로운 종목을 사서 내 계좌에 빨간불을 켜놔야, 그래야 복구가 되는 거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금양 주주분들께는 무료방에도 입장시켜드리고, 또 김 대표가 보고 있는 좋은 종목들도 소개를 해드렸는데, 뭐 갈아타고 안 타고는 여러분들의 몫이라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 없지만, 저는 일단 종목을 제안은 드릴 수 있고 좋은 종목들을 추천은 해드릴 수 있잖아요. 그래서 단타 치실 분들은 빠르게 이런 것들로 단타 쳐서 수익 좀 챙기시고, 자, 여기도 보시면 DS 단석 84,000원대에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어디서부터? 8만원 가깝게 눌림목 형성할 때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라, 이렇게 말씀드렸고, 여기도 보시면 단기 관점으로 적합하다라고 소개해드렸죠. 자, DS 단석 보시면 어때요? 8만원 부근에서 매수하라고 했고 정확하게 오늘 저점이죠. 그리고 어때요? 종가 기준으로 11.7%, 오늘 14%까지 올랐습니다. 아니, 중간에서 절반만 챙겨도 수익이 얼마냐고. 보시면 오늘 DS 단석 21만원, 23만원, 61만원, 59만원 이렇게 수익 냈죠. 그럼 이만큼 그냥 덜어내면 돼요. 물론 이거 가지고도 내 1억 어떻게 복구하냐라고 하시겠죠. 근데 이렇게 수익이 되는 게 열흘이 되고 20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세 달이 되면 복구가 돼요 안 돼요? 된다니까요. 여러분들의 금양이 본전 오는 것보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수익을 챙겨가는 게 훨씬 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단기 관점으로 소개를 해드린 거고, 나는 단타가 싫어요, 단타할 자신이 없습니다 하시는 분들은 오늘 삼성전자 좋은 내용 나왔죠. 그동안에 그렇게 기다리던 게 엔비디아의 HBM 퀄 테스트 통과인데 중요 단계를 완료했다고 합니다. 최종 통과는 아직 아니지만 그래도 최근에 삼성전자가 엔비디아에 들어가는 일부 물량을 또 생산을 조건부로 하고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사실 거의 다 된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그동안에 주가가 굉장히 부진했던 건 이런 모멘텀이 없기 때문에 발생했던 문제인데, 새로운 모멘텀들이 하나씩 또 생기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그렇게 드럽게 못 가는 삼성전자도 지금 오늘 장중에 3.5%대까지 상승이 나왔잖아요. 물론 오늘 파생 만기일이기 때문에 동시효과에 조금 대형주들을 외국인들이 집어던진 것도 있지만 어쨌든 바닥은 다져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처럼 HBM 관련된 종목들, 근데 종목이 너무 또 많아. 그러니까 묻혀둘 수 있을 만한 종목을 제가 따로 드린다고요. 그래서 이 종목 보시면 최근에 차트가 어떻습니까? 올라오고 있어요. 지금 오히려 삼성전자 빠지는데도 불구하고 올라오고 있습니다. 자, 금양 주주님들은 저희 머니코드 채널을 최근에 보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 한 달에 한두 번 정도는 제가 핵심적인 종목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구독자 이벤트로 매매하실 수 있게끔 추천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종목도 보시면 삼성이 반등을 본격적으로 하면 진짜 최대로 3배까지 오를 수 있는 종목이에요. 여러 가지 투자 포인트가 있는데 하이닉스 쪽으로도 납품을 하고 있고, 최근 3분기가 실적이 최저점입니다. 내년까지 어마어마하게 폭풍 성장을 할 종목이에요. 오늘자 삼성전자 이슈로 인해서 삼성도 HBM으로 드라이브를 걸기 위해서 대규모 발주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런 종목들은 사놓고 묻어두시면 돼요. 그러면 직전 고점까지만 가도, 이 가격까지만 가도 최소 80% 정도의 상승 여력은 나옵니다. 그리고 뭐 그 이상 당연히 더 뻗어가겠지만 일단 최소 이 정도 수준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돈이 되는 정보들을 하나씩 차근차근 금양 물려있는 것들을 조금씩만 옮겨서 담아가시면 일부라도 복구를 할 수 있잖아요. 그냥 가만히 들고 있는 게 문제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물론 손절하고 갈아타고 말고는 여러분들의 몫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만큼은 도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돈 한 푼 안 받고. 자, 그래서 나는 단기 매매를 못해요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묻어두기에 좋은 종목을 제공을 해드릴 거니까, 이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한테 숫자 7 그냥 한 글자만 보내주세요. 귀찮게 여러 가지 문자 쓰지 마시고 숫자 7 한 글자만 보내주시면 되고, 나는 좀 이렇게 빠른 단기 매매로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한테 무료방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원래 제가 무료방 지금 문을 닫아놨거든요. 금양 주주님들을 위해서 합류를 좀 시켜드릴게요. 일단 수익을 좀 내고 그 다음에 뭐 여러분들 하실 거 하든, 저도 그때 가서 영업을 하든,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결정하겠습니다. 일단 금양은 차근차근 우리가 벗어나보자. 전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여러분과 저와도 신뢰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투자라는 시장 안에서는요, 그리고 또 돈이 오가는 시장 안에서는 신뢰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자꾸 금양을 안 좋게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제 욕을 하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차라리 제 욕을 하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복구가 되면 그럼 욕을 실컷 하세요. 근데 욕한다고 계좌가 복구되진 않아요. 제가 주식을 10년 넘게 하면서 이렇게
브랜딩이 잘 된 기업들이 결국에 안 좋은 사례로 간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아무튼 여러분들 힘내시고 도움 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싹 다 도움 드려보도록 할 테니까 매집주가 필요하신 분들은 숫자 7 단기 트레이딩 매매로 이렇게 회전율 높이는 매일매일 재밌는 수익을 좀 내고자 하시는 분들은 무료방이라고 저한테 문자 보내주시면 입장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어쨌든 뭐 극단적으로 더 빠지는 것보단 잠깐 단기적으로 좀 더 치고 올라오니까 한 45,000원대까지 올라오는지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고 또 이야기를 나눠보자고요.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